섬 전체에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종소리와 지중해의 빛과 바람이 만든 천혜의 자연 환경에 흠뻑 빠졌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의 흔적에 서린 성체 도시 임디나와 푸른 빛이 일렁이는 블루그라터로 떠납니다. 그곳에는 또 어떤 흥미진진한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몰타는 유럽과 아프리카 사이 지중해 중간에 자리 잡고 있는 나라입니다. 장구한 역사 속에서 숱한 외침의 흔적이 그대로 보존된 유럽 문화의 보고라 불리는 땅이기도 하죠. 이제 저는 빅토리오사에서 마지막 여정을 시작해 임디나로 향합니다. 몰타의 동쪽 3시티 중 하나인 빅토리오사. 깃발과 창을 들고 독특하고 화려한 제복을 갖춰 입은 병사들이 요새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빅토리오사는 성 요한 기사단이 몰타에 들어와 처음 삶의 터전을 마련한 곳으로 매년 5월 아주 독특한 퍼레이드가 펼쳐지는데요. So what kind of the parade? Military drill is as historically accurate as possible, depicting at the time of the siege is 1565. 빅토리오사 요새 수비대를 재현한 인구아디아 퍼레이드입니다. 그때 큰 북이 울리고 2명의 병사가 등장하며 퍼레이드의 시작을 알립니다. 당시 몰타의 수도였던 임디나가 해안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고 판단한 기사단은 동쪽 해안에 있는 빅토리오사에 요새를 짓기 시작했는데요. Pour la visite du Grand Bailli. Il governatore del forte esorta i suoi uomini alla migliore dimostrazione di prodezza militare. 적의 침입 등 군사적으로 위협에 놓일 경우를 대비해 요새 수비대를 결성하고 실제로 군사훈련을 잘하고 있는지 대집행관이 점검하는 모습을 역사적으로 재현하는 것입니다. 실제 전쟁이라도 난 듯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병사들의 모습에서 몰타를 지켜냈던 기사단의 용맹함이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빅토리오사에서 서쪽으로 15km 남짓 떨어진 도시 임디나는 몰타의 옛 수도이자 가장 높은 지대에 위치한 성체 도시입니다. Good morning. Good morning. I'm sorry that you had to wait. No problem. But I was I'm told... Johnny. Johnny? Yeah. Johnny, my name's Agnes. Hello. That these walls were built in the 16th century by the Knights of St. John. But originally, all the walls were built for the first time during the 9th century, by the Arabs, of course. 16세기 초 성 요한 기사단이 몰타에 오기 이전까지 몰타의 정치적 중심지이자 가장 오래된 도시이기도 하죠. So we're coming in through the main gate. You see, it's very sculptured. It was built in 1734, as it says. Now, on top of the main gate are 3 figures. St. Paulus is in the middle, and St. Paulus is depicted always with a viper coming out of the flames and then touching itself to his hand, because that's what happened to him when he came to Malta, and nothing happened to him, so the people of Malta thought that he was a god. 몰타 북동부에 위치한 세인트 폴 섬은 기원 후 60년경 성 바울을 로마로 압송하던 배가 난파한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일을 계기로 유럽 일대에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몰타는 기독교의 성지로 불리게 됩니다. 성 바울은 몰타에 살면서 몰타를 관할하던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앓던 열병을 고쳐주는 기적을 행하는데요. 그 후 보블리오는 기독교로 개종 후 몰타 최초의 주교가 되었는데요. 이를 기념하기 위해 성 바울과 보블리오가 만난 곳에 성당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This is St. Paul's Cathedral. It was built in 1702, just at the beginning of the 18th century, by a very famous architect called Lorenzo Gaffa. 성당 안으로 들어서자 바로크 양식의 웅장하고 화려한 장식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지금의 성당은 1690년 큰 지진으로 무너진 후 1702년에 재건된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중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는 이것. 높이 솟아있는 돔 천장 주변으로 성 바울의 일생이 그려진 17세기 이탈리아 예술가 마티아 프레티의 천장화가 눈길을 더합니다. 성당 지하에는 몰타의 기독교를 전파하다 안타깝게 숨을 거둔 성직자들의 시신이 묻혀 있는데요. 성당 지하에 묘지를 만드는 것은 초기 기독교 문화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걷고 있는 이 석판 밑에는 과거 성직자들의 무덤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위를 제가 지금 걷고 있으니까 마음도 좀 경건해지고 숭고한 마음이 저절로 지금 들고 있습니다. 바닥을 덮고 있는 대리석 묘비의 문양들은 성직자의 업적과 생애를 뜻하는데요. 양쪽으로 늘어뜨린 술의 개수가 많을수록 중요한 업적을 남긴 성직자라고 합니다. 성당을 빠져나오자 So this is the main street of Mdina, the street that divides the town in two. On the left-hand side is the older part of the town, and this is the Baroque side of the town, the part that was rebuilt after the earthquake. 임디나는 적의 침입이 힘든 높은 곳에 위치해 중세시대부터 귀족들의 주거지였다고 합니다. 예전에 이 귀족들이 이 큰 집을 혼자서 딱 살았다고 합니다. 저 같으면 무서워서 못 살겠습니다. 오랜 시간을 머금은 건물과 건물 사이에는 침묵의 거리로 이름 붙여진 작은 골목들이 이어집니다. 길이 S자로 이렇게 휘어져 있습니다. 골목이 유연하게 굽은 것은 잦은 전쟁으로 인해 적이 침입했을 때 화살이나 총을 쉽게 쏘지 못하게 하고 적에게 쫓기더라도 숨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네, 음디나에 있는 이 골목길들은 처음 입구는 다 이렇게 넓어요. 넓은데 점점 가면서 이렇게 길이 휘어지기도 하고 점점 더 좁아집니다. 그 이유는 이제 마차 같은 것들이 이제 쉽게 쫓아오지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점점 좁아지죠. 그 거리를 홀로 천천히 걸으니 마치 과거 중세 시대로 들어온 것만 같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걸었을까요? 길거리 악단의 섬세하고 아름다운 바이올린 선율이 제 귀를 사로잡습니다.
몰타 가장 높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음악. 듣는 사람도 연주하는 이들도 모두가 행복한 한낮의 거리 음악회. 성별도 나이도 제각각인 사람들이 모여 만드는 아름다운 하모니. 그들의 정체가 궁금했습니다. Family, yes, we've been traveling for several months, actually 6 months. So. We're the Brock family. It's my wife Melody. I'm Tim, Samuel, John, Stephen, and Joseph. 사형제와 함께 세계 각국을 돌며 연주 여행을 다닌다는 팀과 멜로디 부부. 여행으로 소통하고 서로 다른 악기로 최고의 화음을 이뤄내는 그들의 가족애가 너무나 보러웠습니다. 길거리 가다가 만난 거리의 악사 패밀리들과 함께 즐거운 연주도 듣고요. 같이 함께 하자고 했는데 저거 또 둘러봐야 되기 때문에 또 좀 아쉽긴 합니다. 너무 부러워요. 저렇게 여유롭고 자유로운 게.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다시 길을 떠납니다. We're going to Rabat, the suburb of Mdina, and we're going to the center of Rabat through these narrow streets. In fact, this is the oldest part of Rabat. Is there any the difference from Medina? Of course. Yes, Rabat is much larger. There are much more people living in Rabat. And in Medina you get these big buildings, these big palaces. And in Rabat the houses are smaller. 바로 옆 도시인데도 분위기가 사뭇 다른데요. 아까 귀족들이 살던 집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규모면도 좀 틀리고. 음디나가 귀족의 도시라면 라밧은 서민의 도시라고 할까요? 한참을 걸었더니 좀 출출하다 싶었는데 마침 먹음직스러운 쿠키들이 저를 유혹합니다. Thank you. They're delicious. You don't find them in Seoul, these. They're filled with dates, chef. These are filled with dates. Good. Process. 가뜩이나 좀 배고팠는데 너무 맛있습니다. 안에 촉촉하고요. Very delicious. Thank you. Nice. It's very popular in Malta. Nougat, this almonds and this mix. This is very good. The traditional Maltese. Yes, this traditional Maltese nougat is very popular in Malta for religious festivals. In summer, at week in Malta's festival, this is very popular. 이곳은 라밧에 오는 여행자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꼭 들른다는 몰타 전통 과자점인데요. How long the history for the Me? yeah with you and Small boy. My father's worked there. 그래서 그런지 자꾸 손이 가네요. Tomorrow you don't have to cook breakfast, take them for breakfast. Okay, go for breakfast. It's a low calorie. 어느새 가게 앞은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아무도 없었는데 제가 서 있고 나서부터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이더니만 제가 손님들 다 끌어왔습니다. I could see from, try it and you see from over there. And you have to buy something. You can try it. Thank you very much. Plastic bag. 와,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먹을 걸 이만큼이나 줬습니다. 그것도 제가 또 많이 팔아줬습니다 지금. 나쁘지 않죠? 인심 좋은 사장님 덕분에 마음까지 넉넉해집니다. 라밧은 몰타에 불시착한 성 바울이 기독교를 전파하며 3개월간 머물렀던 곳으로 도시 곳곳에는 아직도 그의 흔적이 오롯이 남아 있습니다.
라밧의 성 바울 성당. 지하로 연결되는 통로로 내려가자 널찍한 공간이 나옵니다. This is St. Paul's Grotto. So this was supposed to be a prison. All these grottos here in the ditch were prisons. 성 바울 그라토는 성 바울이 라밧에 사는 동안 머물렀던 지하 동굴로 유명한데요. The place where St. Paul spent his nights while he was in Malta for 2 months in 60 AD. 17세기 초반 성 요한 기사단이 거주한 것은 물론 세계 2차 대전 때에는 전쟁을 피해 숨어든 사람들의 은신처가 되었다고 합니다. 살아남기 위해 손으로 파고 들어갔을 동굴. 생존을 위한 고통이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성당 뒤편에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묻혀있는 성 바울 카타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지하 묘지는 1894년에 처음 발견됐는데요. 좀 서산합니다. 이끼들도 있고요. 지하 10m. 계단의 끝을 지나 좀 더 안으로 들어서자 죽은 자들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This is the agape table. 동그란 돌 식탁 모양의 아가페 테이블은 장례의식을 치르고 매년 망자를 추도할 때 쓰였던 것인데요. 망자를 아꼈던 가족과 친구들이 모여 추도 음식을 먹으며 의식을 치렀던 곳이라고 합니다. 미로처럼 펼쳐지는 좁은 통로의 양쪽으로 수많은 무덤들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몰타에서 가장 큰 초기 카톨릭 지하 묘지인 이곳에는 무려 10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잠들어 있다고 하는데요. 사람 한 명 겨우 누울 법한 작고 폐쇄된 공간. 라밧의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박해를 피해 이곳에서 살다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좁습니다. 위층에도 있고 아래층에도 층별로 나눠져 있네요. 삶과 죽음이 어지럽게 뒤엉켜 있는 공간.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그 자리에는 종교적인 신념을 지킨 사람들의 숨결이 깊게 서려 있었습니다. 숙연해진 마음을 뒤로하고 다시 여정에 오른 길. 몰타의 대표 거석 신전인 하자르임 신전 앞에 도착했습니다. 하자르임 신전은 기원전 3300년경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는 선사시대 거석사원으로 고조의 주간티아 신전과 함께 인류가 만든 가장 오래된 구조물로 꼽히는데요. 고인들 속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이집트 피라미드보다 앞선 시대에 이토록 거대한 돌덩어리로 신전을 지었다니 도무지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여러 개의 타원형 방과 벽, 각 방을 연결하는 복도까지 정말 대단합니다. 이 큰 돌 생긴 것도 좀 구멍이 뽕뽕 뚫려 있는데 석회암이라고 하는데 오랜 시간 동안 서 있던 거를 엿볼 수가 있네요. 정교하게 쌓아 올린 돌들은 원시 시대의 풍만한 여인의 몸을 형상화한 것인데요. 성스러운 종교의식이 거행되던 곳으로 여성과 다산을 숭배했던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을 엿볼 수 있습니다. There used to be the high priest who normally hide behind the hole, and he goes shouting, you know, I am the person that you have to obey what I'm going to say, you know. And obviously the people will obey the priest or whoever he was behind the hole. Nobody knew who the person was. They thought that it was something coming from heaven, you know, the speaking behind the hole. 돌 하나가 무려 20톤에 달하는 곳도 있어 선사시대 거인이 만들었다는 전설이 내려온다고 하네요. 와, 되게 웅장합니다. 그렇죠? 되게 웅장하네. 어떻게 세웠을까요, 이 큰 돌을?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나도 무너지지 않는 정교한 건축 기술은 지금까지도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It was very high, and it was not just the goddess of fertility, but they used it in some ways also as a cemetery. But you have to imagine the height was about 3 times as much what you see here. And this is one of the most spectacular temples, and it's on the list of UNESCO and the World Heritage Site. 큰 돌 여러 개를 방처럼 동그랗게 세워놓은 모양새가 위에서 보면 꼭 클로버의 모양을 연상케 하는데요. 육중한 돌덩어리를 한 장 한 장 쌓아 올리며 인간은 신에게 무엇을 빌었을까요? 몰타에서 발견된 거석 신전만 총 30여 개. 그중 하자르임 신전을 포함해 5개의 신전이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될 정도이니 몰타의 유구한 역사가 새삼 놀랍습니다. 몰타의 남쪽 끝, 독특한 형태의 해식 동굴과 투명한 물빛으로 유명한 블루그라토에 왔습니다. 1년 365일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이곳은 몰타의 대표 명소인데요. 지중해에 몸을 던지는 사람들만이 만끽할 수 있는 자유와 평화. 다이빙도 하고 일반요트도 즐기고 수영도 하고. 여기 계속 있으면 안 될까요? 그 깊은 바닷속에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먼저 섬 해안가에 있는 해수동굴인 블루그라토 탐험에 나섰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깎아지른 기암 절벽이 병풍처럼 펼쳐집니다. 그때 기이한 암석들 사이로 동굴 입구가 보입니다. 블루그라토는 입구의 일부분이 바다에 잠겨있기 때문에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하는데요. 투명에 가깝게 빛나는 푸른빛 바다.
푸른 동굴이라는 이름이 실감납니다. 천장에 낮게 들이운 동굴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파도의 침식작용으로 인해 깎이고 다듬어진 절벽면이 헤아릴 수 없는 세월만큼이나 신비로워 보입니다. 해저에서만 보던 동굴을 배로 통과하니 또 이런 절경이 펼쳐지네요. 오랜 세월 지중해의 거센 파도와 바람이 만들어낸 동굴을 빠져나와 다시 섬으로 향하는 길. 파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다이빙 할 때는 물이 안 무서운데 조그만한 배 여러 명이 타고 있으니까 지금 파도가 잔잔하진 않거든요. 어이 겁나네. 말이 끝나기 무섭게 배가 요동칩니다. 아, 살짝 완전 뭐? 아유, 배 뒤집힐 것 같아요. 아, 이게 파도가. 오 마이 갓. 아주 짜릿했습니다. 아까 보셨죠? 이렇게 된 게 뭐 바이킹을 타고 한려산 국립공원을 뭐 해금강 이런 데 막 본 것 같은 그런 느낌. 아주 좋네요. 근데 너무 좀 짧은 것 같아. 블루그라톤은 몰타에서도 전 세계의 다이버들이 손에 꼽는 다이빙 포인트 중 하나인데요. 이제 난파선의 선수 부분을 탐험해 보겠습니다. 평균 수심 30m. 바다 깊숙한 곳에 100m가 넘는 길이의 거대 난파선이 잠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Water diving is nice. You have a lot of wrecks and caves. Not that much fish life, but it's nice. It's really good. It's really good. Here there's a shipwreck down to 30 meters more or less. It's really nice. 남녀노소 누구나 자유롭게 다이빙을 즐길 수 있는 몰타. 그 환경이 내심 부러웠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그냥 바로 앞에 있는 집 앞에 있는 바다에 들어가는 것 같은 것 같아요. 그냥 쉽게 그냥 다이빙을 그냥 즐기는 그냥 부러워요. 아, 한국에 이 정도가 있으면 저는 매일매일 그냥 물속에 있었을 것 같아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지중해, 그 거대한 바다에 다시 몸을 던집니다. 맑게 탁 트인 시야에 기분이 좋아집니다. 곧이어 거대한 난파선이 눈앞에 펼쳐지는데요. 배는 처참하게 두동강에 난 상태였습니다. 배 이름은 엘 파로드. 한때는 잘 나가던 유조선이었으나 1995년 보수 작업 도중 일어난 가스 폭발 사건 이후 이곳에 침수되었다고 합니다.
다이빙의 가장 큰 매력은 진정한 3차원의 세계를 체험할 수 있다는 건데요. 걷기 힘든 계단이나 복잡한 구조의 건축물들도 물속에선 언제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난파선은 비교적 쉽게 들어갈 수 있지만 길이 115m, 무게가 10,000톤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크기 때문에 보통 한 번의 다이빙으로는 다 보기 힘든 코스라고 합니다. 한때 전 세계를 돌며 석유를 운반하던 엘파로드. 화려했던 과거의 영광을 뒤로한 채 배는 더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자연과 하나가 된 듯 뼛속까지 전해지는 이 청량감. 이 기분을 느끼려고 매번 바다에 뛰어드나 봅니다. 난파선이 시야가 깨끗하니까 위에서도 아주 잘 보이고요. 난파선 속에 어떤 생물 이런 거는 뭐 그렇게 많이 있진 않았어요. 근데 뭐 나름 좀 웅장한 맛이 있었습니다. 다이빙을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도 스스럼 없이 좋은 친구가 되고 천혜의 자연 환경 속에서 자신들만의 전통과 문화를 고집스럽게 지켜나가는 나라, 몰타. 하늘도, 바람도, 시간도 모든 것이 천천히 흘러가는 그곳. 벌써 몰타가 그립습니다. Cái này khỏi cái này. Ôi, đỏ.